자, 그럼 일부에서는 그 김기자 씨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거기에 그 배후에 이제 그 관련된 그 4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함철 대표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최근 1년에 지금 지난 보궐대선이죠. 보궐대선이 이제 사기다. 사기 대선이었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전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면 충돌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가 아니에요.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고, 제가 처음에 내가 뭐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다 밝힌 바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음성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그 3월 16일인가 그럴 때 3월 16일인가 그럴 텐데, 신의 한수에서 이제 그게 그때 한성주 장군님하고 이제 그 서양기 그 4대본 공동대표죠.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게 있어서, 물론 그전에도 많은 방송들이 있었지만, 저도 본 것 같아요. 보궐대선이 이제 사기 대선이었다. 제가 하면서 저도 봤어요. 증거가 입증이 됐다. 네, 그거 봤어요. 하면서 나도 뭐 또, 나 충격 깜짝 놀랐다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뭔가 발견이 됐나. 나는 솔직히 애초에 이제 그 정창환 목사님하고도 이미 그 창원에서도 토크쇼를 같이 했었어요. 할 때도 이제 정창환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제 사기 대선 그 얘기했고, 나는 이제 민노총 그 졸개 언론 노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문성 있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겠지 하면서도 내가 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은 부정선거가 없을 때도 진 선거예요. 네? 설령 우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건 진선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들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설마 그래도 이분들이 뭐 전문성 확인하고 있겠지 해가지고 나도 박수 쳐주고 뭐 힘내시라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딱 신현수수 방송 나왔을 때 확정이 드러났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노태우 영장 한 장에 나왔어? 정말? 한 장에 나왔다면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투표 용지가 두 가지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이거는 나라가 진짜 완전 이거는 천재 개벽할 일입니다. 개벽할 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발견됐나? 그럼 이제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이거는 이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세밀하게 본 거예요. 혹시 내가 한 번 다 본다면 너무 이상해. 다시 한 번 더 봤어.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다른데? 기초 상식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을 했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2004년도부터 박사모 창립 때부터 해가지고 매 선거 때마다 개표 현장에 난 갔었어요. 혹시나 선관위는 솔직히 나하고 많이 싸워갔습니다. 나 이미 2010년도 이광재 사건도 있었지만, 2010년도에 선관위가 사실은 이제 많아요. 이 원주시나 원창모 원주시장인데, 이 사람도 그때 명백히 거짓말 선거를 했는데 선관위가 비호를 해줬어요. 내가 고발장을 선관위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그걸 보잖아요. 봐가지고 이 내용과 맞으면은 자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넘겨야 돼. 고발장을 넘겨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냥 내가 고발한 걸 그대로 2천만 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경찰에 고소한 것처럼, 고발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 초에 결국 이제 경찰에서도 그 혐의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장난질하다 결국 된 것도 있었는데, 좀 줄여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아무튼 선관위에 의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비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그쪽 세력을 비호하는 거나 계속 내가 원주에서 내가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관위를 내가 신뢰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따지면은 더 경계를 하죠. 그래서 걔네들도 알아요. 저를 상당히 이제 조심하거든요. 저하고 이제 있고 하면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신의 한수에서 방송된 내용들, 그분들 제시했던 팩트 내용들 있잖아요. 있죠. 용지가 그러니까 까만 거는 이거 복사했다. 해가지고 용지가 어떤 거는 절취가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절취가 없고. 또 접어지지 않았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모두가 다 절취돼야 되는데? 접은 흔적이 없고. 그거 접은 흔적도 없고. 왜 이렇게 펼쳐진 게 많냐? 붙어가지고 저 부직포는 또 뭐냐? 부직포로 된 함은 또 뭐냐? 보태가 이거 계속 제기했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봉인하는 것도 계함을 하는데, 딱 계함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함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뜯어져 있더라. 이거 봉인 뜯는 걸 확인도 안 해주더라. 내가 기억했을 때고 전혀 안 만든 거예요. 이분들 주장하는 게. 그래가 혹시나 내가 또 선관위니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몇 가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몇 가지는 바로 답변을 해줬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주장을 했지? 일단 선관위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제외투표용지,
검정색 제긴 찍힌 거 나도 궁금해가지고 성관이 물어봤더니만 그거는 재외투표용지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그 사전에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공고를 했대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공고를 해가 또 했대.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내가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에다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날 전화가 안 왔어요. 원래 선관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거 문의하게 되면 보통 늦어도 한두 시간 내는 전화가 와요, 바로. 피드백이 바로 와요. 근데 전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무실에 다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 어떻게 됐는 거 다 보니까 이거 웬걸 다 나와. 다 나와요. 그런 지금 허위 사기 선거라는 그게 다 과거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다 허위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 허위 주장이라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허위란 자료가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 주장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씩 굳혀주려. 그러니까 자, 도장이 까맣다. 자, 또 도장이 아리우라 검정색 나온 게 복사했다고 이분들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재외투표 용지예요. 재외투표 용지. 재외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하잖아. 또 거기는 보면 또 그 누구야? 그게 우리 한미 후보. 그분 후보 뭐죠? 남재준. 남재준 사퇴가 없다. 사퇴가 없다. 해가지고 사퇴하기 전에 복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재외투표가 개시된 날짜가 우리가 5월 9일 날 본선거였잖아요. 그렇죠. 4월 25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이제 재외투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퇴 전이니까 그런 투표용지가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재외투표 시작은 4월 25일부터 시작했어. 30일까지. 근데 남재준 후보가 사퇴한 시점은 4월 29일이에요. 4월이 그러니까 재외투표가 이미 개시된 상태에서 마지막 날 전에 이제 그 사퇴를 한 거야. 그렇다면은 오히려 남재준 후보가 지워져 있다면 그게 더 잘못된 거네요. 남재준 후보가 살아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검정색 도장인데 아래가 검정색 도장인데 남재준 옆에 사퇴라고 돼 있으면 이게 부정투표. 오히려 그게 부정투표용지죠. 당연한 거죠. 사퇴라는 게 없어야 정당한 그 투표용지. 그런데 그분들은 엉뚱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한 팩트 하나가 확인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외투표용지라는 거. 그리고 재외투표용지는 쉽게 말하면 그딴 거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사전투표할 때는 한 장씩 출력이 됐어요. 똑같이. 출력이 됐는데 이 문제를요. 네. 저도 이제 그 사대본에 가서 그 정창화 목사님하고도 그때 이제 그 정함철 대표가 창원 갈 때가 그때 천년바위 김정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원에 내가 못 가고 저기 그때 부산에 간다 해서 부산에 갔을 때는 정함철 대표 이제 안 오셨. 그때 오셨던가? 부산에 못 갔어요. 그런 거 그래서 무슨 분위기인지 아는데요. 제가 사대본 가서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경계하는 분위기가 뭐냐 하면, 노인들이 어거지 쓰는 걸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은, 복사해서 까맣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냥, 할아버지 마음대로 주장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우리가 좀 제가 그 전에 내가 이제 연단에서 가지고 최근에 연단에서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간첩 문재인 정권을 막으려면은 문재인을 모르고 문재인을 쏘가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있잖아요.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쏟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문제는 지금 연방제 사회주의 체제, 적과 통일을 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깨워가지고 일깨워서 문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대본처에서 주장한 거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아예 우리의 애국 진영을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애국 진영을 아예 몰살시키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내가 이제 일단 좋아. 내가 그런 얘기를 다 제기했습니다. 이미 다 오픈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했던 10가지 전부 다 지적 다 했어요. 일단 투표 용지를 일단 두 번째 치자고요. 노트에서 찍었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그건 접어놓고 그 이외에 나머지 절취선이 어떻고 또 QR코드가 어떻고 QR코드도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 거기 또 JV 애국방송인가? 거기서 했던데 QR코드 내도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란이 QR코드 안에
개인 정보가 안 들어간다. 그게 이제 QR코드에 보면은 사진을 딱 찍으면 나와요. 그 바코드 우리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그 공개한 사진들 많아요. 그분들도 공개했던데 그 사진 보면은 앞자리는 이제 그 2017년 이제 05, 09, 5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0001인가 봐요. 1로 해가지고 그 선거명, 성경명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투표소. 그러니까 제외 투표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특정 이제 투표소면 그 투표소마다 이제 특정 고유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6자, 7자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또 뒤에 있는 번호가 이제 한 8자리인가 7자리 되는데, 이게 1년 번호인데, 1000만 단위까지 넘어가면 숫자 안 되니까 아마 영문자까지 써가지고 이게 1년 번호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세자는 뭐 285인가? 해가지고 세자리 전부 다 일관되게 나오던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다른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이 투표용지가 내다. 정함채라는 사람이 이 투표용지 찍었다라는 정보를 넣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그거는 자기들 찍은 사진도 자기는. 그러면 QR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찍는 이유가. 네네.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복수로 배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죠. 정함철에게 배부되는 그 투표용지는 말하자면 그 1년 번호로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록이 남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전 투표할 때 이제 신분증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신분증 인식하면 이분이 이제 사전 투표하러 왔다라고 이제 자동 전산망에 올라가요. 그런 이제 투표용지가 출력될 때 투표용지에 출력되는 1년 번호가 만약에 이 개인 정보에나 같이 표기돼가지고 기록이 남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죠. 공개 투표에 대한. 공개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 찍었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 투표용지가. 그런데,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상조 알고 있는 거는, 확인되는 거는, 개인 신상 정보는 확인하고 바로 삭제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체크해가지고 이분이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것만 전산으로 중앙 처리센터에다 넘어가고, 기본 기록들은 삭제되고, 그냥 이제 1년보다 출력되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말 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이 정도가 됐으면은, 초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한다. 의혹이 있다라는 게 얘기가 돼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초기니까. 근데 지금쯤 왔으면은 이미 4대본 관계자들도 선관위 관계자고 만날 만큼 만났을 거고, 재판 진행 중이니까 서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얘기할 거는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물어봤더니만 선관위가 이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 아니, 답변을 안 하더라. 그거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의혹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선관위 답변, 어떤 담당 공무원이든 이거는 자기 직무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엉뚱한 얘기가 되면 그 근거로 제시하면 돼. 그래서 언론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보도할 때 하면은, 이쪽이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함께 다루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추정이 됩니다. 의혹이 됩니다. 이렇게 외쳐버리니까 일본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일단 신뢰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 단순한 의혹 제기인데 아니면 말고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기하는 건데 일반 국민 받았을 때는 이거 근거가 있네? 이분들이 이게 전문가들이 제기했으니까 확실하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퍼다 나르는 거야. 부정선거다고. 그런데 이걸 받아보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아마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좌익 진영에 있는 언론 노조 이놈들이 JTBC 팩트체크 그놈들 잘 다루잖아요. 네? 거기하고 선관위가 만약에 내가 제기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관위가 다 공개했던 영상들 내가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걸 만약에 선관위에서 아니면 TV 언론에서 팩트체크해서 JTBC 그 팩트체크해서 그걸 영상으로 TV에 공개를 하면서 자칭 이제 태극기 애국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다나르고 있다는 걸 언론에 공론화시켜버리면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괴멸하는 거죠. 괴멸. 미쳤구나. 이제 협곡에 다 넣어져갖고 완전히 괴멸당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난 그 업무가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지금 우리 애국진영에서 날 엄청나게 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난 좋아요. 어차피 이제는 이제 시간을 이런 부정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욕먹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저 자식 또 바람 빼는 소리 하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네,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거는 진짜,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요. 나는 그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내 그런 다음에 끝까지 반대해서 내가 단죄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 보수 개멸 작전 세력일 수도 있어요. 지도부 내에 잠입한. 왜냐면 내가 그분들 내가 정창훈 목사님과 이분들 내가 다 만났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다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정말 당부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난 솔직히 나 실망스러웠다. 1년 가까이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못했습니까? 어떻게 기초 사실조차도 검증을 안 했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걸러내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 전달된 거는 빨리 걸러내자. 잘못 전달된 거 바로 잡자. 바로 잡고 정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난 그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그 말 틀렸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돌팔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당사자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한다소리가 지금 재판이 대법원 재판 다 진행 중이고 좀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왜 이제 다 된 밥 재뿌리냐? 왜 토치냐? 잠잠한 허수아비가 잡는 더 이상 내부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덮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주장하고 있는 거짓이라도 그동안 의혹 제기된 게 한 10몇 가지를 제기했으니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리면은 선관위는 끝장이다. 문제는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진짜 개망나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이제 무슨 우리 정 대표가 하시는 그 취지를 내가 다 이해해요. 네. 이해하고, 말하자면 이제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있는 걸 딱 보고서는 그냥 작사로 탁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쫙 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끌면 한 마리 안 잡히겠냐 이런 식인데 이분들은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기려면은 정말 이길 생각이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기는 거 관심이 없고 그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면 네. 예, 당신들은 이길 생각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좀 너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참 황당하게 그래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게 천년바위님하고 이제 그분들이 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생방송을 하는데 나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실망스러운 게 지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천년바위님 전화 와가지고 그럼 이제 부정선거 논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개 토론을 하자. 공개 토크쇼에 이제 나와달라기로. 좋다. 흔쾌히 알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했어요. 딱 했어요. 그때는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토요일날 그분들하고 대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끼리 싸우면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자. 또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선관위를 공격할 건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 선관위를 이제 제가 어떻게 공격할까 한번 보세요. 제가 공격하는 거 어떻게 공격하는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바로 화요일 날, 찍고 화요일 날 김 기자실을 다 연단에 세워가지고 저를 음해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 음해. 말 같지 않은 내용으로 진짜, 나는 그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창피할지, 내가 근데 생각만 해도 참,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그림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토크쇼에서 이제 당사자 모여가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길 원했는데 저를 일방적으로 저를 공개적으로 이제 음해를 해버리니 그래서 도대체 이걸 계속적으로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네, 천님은 전화를 안 받아요. 난 문자가 남겼어.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렇다면서 나를 뭐 비판하는 사람들 왜 정암치를 참여시키냐 막 그렇게 항의를 한대요. 그래도 막 그렇게 하길래 그래 나는 또 통화를 좀 하자. 나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솔직히 그 현장에서 싸우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잖아요. 또 게다가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면 싸워야죠. 그 싸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라면 차라리 그런 자리라면 얼마든지 가서 할 수도 있죠. 공개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뭐 김장석이라는 이런 분들이 그 천년반이 엄청 공격했어요. 왜 정암철 참여시키냐고 빼라고 카톡에서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지켜봤죠. 지켜보다가 목요일 오전인가 수요일 저녁인가 그때 딱 보니까 마지막 또 다시 이제 공지 올리고 보니까 내 이름이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간곡하게 이제 나한테 전화를 직접 못하니까 미안해서 못하니까 그냥 내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뺐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안 갔죠. 금요일날 내가 안 갔죠. 그 영상을 내가 일요일인가 딱 봤는데 그 금요일날 그 자리에 김 기자 씨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거기 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간 거고요. 네. 이 부정대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정암철 대표 같은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의 여부를 안 따지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좌우간. 일단은 여기서 줄을 같이 땡기면서 뭐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응? 이거 하나의 전체주의거든요, 지금. 예, 이것도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또 하나의 전체주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건 또 하나의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대선에 있어서, 제일 저도 지금 부정선거 제가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김재용 대표한테 내가 QR코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투표 위반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정암철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QR코드를 교부받아서 다시 제출하는 순간 그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뜻이네요. 그러니까는 본 선거에서는 1년 번호를 떼어내고 투표하면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데 사전 선거에서는 떼어내는 작업 대신 QR코드가 붙여있는 코드, 그 투표용지를 투표로 하되 투표를 하는 순간 그 정보, 말하자면 1년 번호가 써있는 거거든요. 그 QR코드가 삭제된다. 지금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게 QR코드 그거는 어차피 투표 용지에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절취하는 거하고 일단 그 취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투표 용지 있잖아요. 현장에서 투표한 용지는 1년 번호가 밑에 적혀 있는데 있죠.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삼각형으로. 투표 용지에는 1년 번호가 안 남아 있어요. 투표된 거에는. 그 취지가 뭐냐면은 인쇄를 하잖아요. 일반 투표용지는 인쇄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0장이면 100장을 이제 1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100장을 인쇄를 하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70명이다. 그럼 70장이 나오고 30장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30장은 1년 번호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번호 뗀 거는 따로 보관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투표 인수하고 여분이 남은 종이하고 이제 비교해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그게 절취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요. 그렇죠. 확인을 해가지고 1년 번호가 또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때는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사실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1년 번호 있는 거는 투표 용지의 1년 번호예요. 쉽게 말하면은. 투표 용지 1년 번호가 그대로 매겨진 거 이제 오는데 거기서 뗀 거하고 안 뗀 거,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 같은 경우는 여분이 없잖아요. 여분의 투표용지가 없거든요. 없고 그냥 1년 번호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될 때는 전산적으로 몇 번에서 몇 번까지가 출력됐다는 게 저는 기록이 남아야 된다. 말씀드렸던 그 전산 기록 그냥 나중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쇄본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QR코드에 1년 번호가 순서대로 찍혀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걸 다 투표하고 넣게 되면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게 전산정보 정암철이라는 사람이 이날 이자에 가지고 투표를 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 투표용지가 1년 번호가 그 정보에 많이 담긴다면은 이 정보 따로 담긴다면은 이게 뭐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개투표의 예지가 될 수 있겠지만 투표용지에 찍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개인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때면은 아니 그럼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네. 사전선거 말고 본투표에서 내가 이제 가면 1년 번호가 찍혀 있는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네네. 그럼 그 1년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5937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네네. 그 1년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원주시 어느 동 정암철에게 발부되는 그 투표용지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가면 연명부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연명부. 그러니까 타면 투표용 때 내 이름하고 번호 확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거든요. 1년 번호를 보면 이게 정암철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1년 번호는 그 투표 용지 순서라니까요. 투표 용지의 1년 그냥 번호라니까요. 순서다. 그렇죠. 투표용지 1년 번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부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어디에 갔고, 그 다음부터 몇 번까지 어디에 갔고, 이걸 이제 전체 인쇄된 양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장이다. 5천만 중에서 1년 번호 몇 번까지 몇 번은 어느 지역, 이게 다 기록이 있는데. 간 것이지. 그렇죠. 어느 지역 누구에게 간 건 아니다.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순서대로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1년 번호는 순서대로 주는데, 네? 번호를 찾아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오는 대로 주는데, 오는 사람들이 그 연명부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와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명부에다가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내가 만약에 기재를 한다면은, 자, 이 투표용지는 보니까 1, 2, 3번이네? 그러면 내가 사인을 하면서 내가 1, 2, 3번을 적게 된다면은, 이 투표용지가 내 그런 거 기록이 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명부는 그냥 우리가 일명 돼 있는 거고 투표용지는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500번까지가 우리 지역에 내 투표용지 왔다면은 1번도 500번까지가 와 있는 거고 나는 오는 대로 오는 순서대로 이 번호가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까지 나왔으면은 301번부터 500번까지 남는 거고 여분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1년 번호는 투표용지의 1년 번호일 뿐이지 이게 우리 개개인 유권자 1년 번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개개인의 유권자의 저 사람은 1599, 저 사람은 1589 이렇게 그렇게 해서 투표용지가 나온 거라면 네네.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1년번을 절취해버리면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1년번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절취도 모르지만은 그 1년번호 자체는 그냥 투표용지의 1년번호라니까요. 인쇄되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이제 인쇄를 하는데 선거 구민이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다. 네? 3천만 명이면은 1번부터 3천만 번까지 그까지 1년 번호가 있어야만이 이게 아니면은 누가 중간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번이라는 숫자가 여기도 100번이 나오고 저기도 100번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부정선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1년번 인쇄되는 게 동일한 1년 번호가 없어요. 없죠. 화폐처럼. 없다는 그런 화폐처럼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그 해당 그 선거의 투표용지 1년 번호이기 때문에 같은 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A 투표소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B라는 투표소에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이걸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1년 번호는 투표용지의 1년 번호예요. 투표용지가 여기서 이게 어느 지역에 갔고 어느 지역에 갔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투표가 딱 됐는데 딱 개표를 했어. 딱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1번부터 100번까지 갔는데 투표용지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만약에 이제 QR코드 같은 경우 QR코드 같은 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뭐 150번짜리가 막 그거 나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배부가 안 됐는데 그쪽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1년 번호는 그냥 투표용지의 그냥 1년 번호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예? 근데 지금 뭐 QR코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 QR코드 내에 우리 개인정보가 담긴 거 아니냐? 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 법령에는 33자리가 되는데 왜 34자리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제기는 내가 그분한테 어제 내가 댓글로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면 꽤 좋아. 33, 선관위에서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33자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33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그 34자리가 나왔어. 그러면 선관위가 담당 공무원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자, 당신들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33자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찍으면 34자리가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녹음하면 되잖아요. 네?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장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의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네? 뭔가 뭐 변명을 하든 뭔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알아보는 게 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제 그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담당 공무원한테 그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은 그걸 제기하면 되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추정이 된다. 의혹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들어와서 투표용지에 1년 번호든 QR코드든 네. 그것이 그 선거인 명부에 그 사람에게 발부되는 그 번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같을 수가 없죠. 투표소에 일찍 갔을 때와 늦게 갔을 때는 받는 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네. 내가
나에게 발부된 한 가지 번호를 받는 게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사람들 준비합니까? 네? 거기서 주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출력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인 주민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만큼 투표용지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만큼. 사전 투표용지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장 온 사람만큼 이제 출력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사전 투표용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본 투표에서, 투표로 이렇게, 이제, 투표하러 가면, 그 일련 번호가 찍힌 투표용지를 주는데, 그게 화표처럼,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그냥 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왜 명부에다가 확인 도장을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 확인 도장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해당하는 일련 번호에 있는 투표용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냥 그 순서는 아무렇게나 돼 있는 그냥 1, 2, 3, 4로 쭉 찍혀 있는 일련 번호를 투표용지는 순서대로 투표 오는 순서대로 그냥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일련 번호는 막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찍 왔을 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번호하고 늦게 온다고 더 뒤에 있는 걸 받게 될 것이고 당연한 거죠. 순서대로 주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순서대로 주니까. 선관위에서는 그러면은 100장 찍어갖고 70장은 나눠주고 30장 남은 거 하고 절치된 일련 번호 70개 합쳐서 우리 100개 맞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찍은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실제 이제 그 투표 연명부 수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투표용지를 찍을 때에 원주 어디 몇 동에 몇 호 사람은 번호는 579, 이동 사람은 578 이렇게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비밀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절취시켜 가지고 절취표를 따로 모으고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함을 넣으면 그것도 비밀 투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개개인마다 찍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확인 안 해본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복수 투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유권자별로 다 그 고유한 일련 번호가 달린 투표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복수 투표를 할 수가 없는데 정함철 씨가 맞다면 복수 투표의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막 나눠주고 이제 남은 여분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투표를. 그러니까 그거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 관리라는 게 그 선거가 끝나면은 그 투표함 있잖아요. 투표함을 봉인을 하면서 그 선거 관계 서류부터 해가지고 그 여분의 투표용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에다 다 보관을 다 해요. 수량을 다 맞춥니다. 그대로 돼가지고 그 수량을 다 확인을 다 해요.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 어쨌든 확인할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여분의 그 투표용지까지 수량과 다 맞아야 돼요. 이게 그 투표 개표장에 들어올 때. 그래야지 이게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 도장을 딱 찍고 투표함이 이제 하고 통째로 같이 이제 개표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련 투표의 의미가 어느 동 어느 사람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거를 더 치밀하게 하려면은 어느 동 어느 사람 홍길동 앞으로는 1, 2, 3, 4, 5, 6, 7 하는 그 일련 번호가 찍힌 투표용지가 발부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발부되고 투표할 때 그 사람이 그 일련 번호를 절취해내고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를 넣기로 하면 그러면 그 잘린 거에 보면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랐기 때문에 모르죠.
아니야, 그게 잘린 걸 보면은. 잘린 건 누구?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왜 있냐 하면. 연명부에다가 이미 서명을 다 했는데 왜? 그럴 필요가 왜 있냐 하면. 네.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맞다면 이게 더 철저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복수의 투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복수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각 개인마다 다 고유의 일련 번호가 찍힌 투표함이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발행 자체가, 응? 그리 되면은 지금 QR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공개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QR코드가 좀 공개 투표를 하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일본어는 그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별로 왜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면 QR코드도 똑같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비밀투표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그게 나는 지금, 일련 번호가 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번호라는 것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훨씬 더 이것이 타이트해요. 투표가. 왜냐하면은 복수 투표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투표장 나 안 갔다. 안 갔는데 내 번호가 그 절취된 일련 번호 안에 있다든지. 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가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본인이 이제 왔다는 거, 본인 신문도 확인하고 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서명해서 이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용지에?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용지에 못 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 되면. 만약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QR코드를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밀투표 위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개인정보를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았으면 잘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뭐냐면 그게 개인정보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에 지금 요게 이제 그 논점이에요. 근데 이거 숫자를, 근데 그분이 이제 공개했던 그 숫자 있어요, 숫자. 그 1년 번호 이제 또 나열했던 게 숫자가 다 칸칸에 돼 있거든요. 거기 보더라도 개인정보 들어갈 칸 없어요. 아니, 나는 왜 지금 1년 번호가 그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나가 왜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투표를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한 투표예요. 딱 짜여지기 때문에, 뭐 여벌에, 지금 얘기를 들어 하면은, 개개인들에게 발부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를 위한 거라 그러면 뭐 사람들 많이 안 왔으면은 적당히 뭐 한 10장 더 챙겨가지고 딱딱딱 잘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감시를 철저히 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말한 게 맞다면 그렇게 해버리면 감시를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 되면은,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리 되면은, 이제 그 연명부서 서명하는 거 이중이 되고, 이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투표할 때는 이제 그걸 다 잘라야죠. 만약에 그게 그 1년 번호가 개인에게 이제 부여되는 코드라면. 봐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현장 투표 있잖아요. 현장 투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사람 번호 걸 어떻게 찾아고 어떻게 구분하죠? 아니 그 현장 투표할 때 본투표할 때 가면 주민등록증 제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얘기가 맞다면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그러니까 몇 동 몇 호 다 되잖아요. 네. 그럼 몇 동 몇 호에 해당하는 그 투표용지를 빼서 주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투표용지는 그냥 1년 번호 순서대로 딱 쌓아놔요. 쌓아놓고는 순서대로 그냥 주는 거라니까. 순서대로 그 1년 번호 그 말이 맞다 그러면 QR코드도 같은 논리죠. 그 말이 1년 번호가 개인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QR코드로 갖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QR코드는 어차피 한 장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절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인쇄된 거기 때문에 절취하는 거하고 절취 안 된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부분이고. 아니 QR코드고 1년 번호고 간에 그것이 그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취했느냐 안 했느냐가 비밀투표 침해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니까요. QR코드가 됐든 1년 번호가 됐든 절취 여부가 전혀 문제 없어요. 정월절세가 맞다면. 근데 틀리다면 이건 비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는 가장 내가 의혹 제기하는 게 선관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해봐도 이거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혹이 금방 해명이 될 문제인데
왜 선관위가 지금까지 이걸 해소하지 않고 이렇게 오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원주 선관위, 먼저 내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 선관위를 많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내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글로서 내가 양해를 구한다고 해놨지만, 그분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든 선거관리위원회 존재 이유에서 제1회 존재 이유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거 관리를 신뢰 못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제도 이거 누가 합니까? 선관위를 못 믿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번 6.13 지방선거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는 선거 준비도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 명백한 불공정 경선 아니야. 그거 불공정 선거 아니냐. 민주당은 쟤네들은 완전 뭐 신앙석하면서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운동을 못해. 왜? 선관위에 의한 부정이기 때문에 선거 보이콧하자고 주장하는데 선거운동 되겠어요? 준비되겠어요? 네? 그런다고 우리가 선거 보이콧이 됩니까? 안 되지. 결국은 민주당만 다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앞에 나간 얘기고, 요거 아까 그걸 마무리 하자고요. 그러니까 정함철 씨기가 지금 맞다면, 네. 일련 번호가 그 개인을 특정하는 번호가 아니다. 네네. 그냥 화폐에 있는 일련 번호처럼, 화폐는 뭐 그 번호 뒤에 있는 곳이나 앞에 있는 곳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런 거라면은 QR코드 때문에 뭐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네. 부분이 그 부분. 그 얘기가 맞다면. 네. 근데 그 얘기가 틀리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틀릴 여지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 QR코드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나도 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거 틀릴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내가 미리 얘기한 게 나중에 선관위에서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 들었을 때 우리 애국 국민들이 뭐 충격이나 그렇게 받지 말고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상식이에요, 상식. 네? 선거 관리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이해만 있었더라면은 솔직히 이렇게 황당한 의혹 제기는 사실 안 해요. 네? 정말 이제 필요한 의혹 제기할 게 많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많은데 솔직히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들은 솔직히 난 도무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난 이분들이 왜 자꾸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제 저러는지. 네? 내가 난 뭐 했다시피 이렇게 제가 의혹 제기 문제 사실관계 확인하면은 자기 다 인정해요. 그냥 오히려 그 김정은 회장인가요? 김재용 씨. 김정은 회장하고 그분이 차라리 4대분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씨는 좀 더 합리적이야. 김정은 씨는 그래도 알아요. 그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용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투표용지 보면 알아요. 그분이라도 있으면 서양계 있고 공동대표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서양계가 공동대표는 지금도 뭐라고 해요? 본인은 사전투표하면서 절취를 했대. 사전투표 용지도 뭐 노트 했다는 걸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차 나겠는데 사전투표 용지를 자기는 반드시 절취를 해가지고 자기 투표했대. 그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사전투표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랐대요. 그건 일련 번호. 그러니까 서양계 공동대표 차이 잘랐대. 서양계 공동대표가 그래요. 본인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제 그분이 가요. 네. 그분이 차라리 김정은 대표가 차라리 사대부가 합치면은 사대부의 주장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뭉치지 못하는 이유는 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건 제가 알아요. 네? 그건 제가 아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대의 앞에서 정말 이거는 선관위에서 부정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항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대의입니다. 대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사안인데 여기에 개인 사사로 얘기한 게 붙는다는 게 말이 아니 그러면 김재용 대표가 지금 QR코드를 네네. 비밀투표 위배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맞다. 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QR코드나 일련 번호는 네. 그 사람을 특정하는 네. 번호라는 전제가 맞아야. 그렇죠. 맞아야 이게 저 QR코드가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정함철 대표 얘기대로 QR코드나 일련 번호는 그냥 그 사람 왔을 때 오는 순서대로 주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투표용지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찍혀지는 것이다. 물론이죠. 네. 네, 그런 거라면 뭐 QR코드 갖고 이거 비밀투표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그럼 뭐 김정은 회장도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올린 거 잘 들어보세요. 추정된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뭘만 확인해 보면 되냐 하면 네네. QR코드가 됐든 일련 번호가 됐든 예를 들어서 우리 QR코드로 얘기하자고요. 그럼 내가 사전 투표하러 가서 이제 나 사전 투표로 왔습니다 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제시하면 출력해서 주잖아요. 출력해서 줄 때 QR코드가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용지를 그 사람이 주면서 내 주민번호를 이렇게 워드 쳐가지고 거기에 맞는 QR코드가 찍힌 거를 준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갔을 때 나란 사람이 왔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렇죠. 왔다는 것만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네. 그냥 돈을 하나 찍어서 내주는 거라면 그럼 QR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순서대로. 그냥 그 순서표예요. 그렇죠. 순서표고 네. 내 이름이 안 찍혀 있는 순서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는 비밀 침해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QR코드. 근데 지금 QR코드 때문에 비밀 투표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때 그러면 그 주민등록 번호에 맞춰서 고유한 QR코드를 찍힌 투표용지를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개 투표라는 거예요 주장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요거는 뭐만 해보면 딱 확실히 나니까 뭐만 하면 결정이 딱 나냐 하면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 제시했을 때 선관위 직원이 내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그 QR코드를 찍어서 주는 거냐 아니냐면 그 사실만 따져보면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자, 이거 혹시 보이나요? 이게 이제 그분이 제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잠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보이죠? 좀 보여요. 자, 이분이 이제 이게 찍은 겁니다. 이건 제외투표 용지를 찍은 거고, 이건 이제 국내 사전투표 용지를 찍은 건데, 2017 0905 이게 이제 그 날짜잖아요. 우리 5월 9일에 선거했던 거. 게다가 0001이 아마 이까지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그 표기인 것 같아요. 이게 QR코드를 1금 이렇게 나왔다는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숫자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운데 숫자 이까지 4810 이 세 가지는 똑같죠. 이거 한 투표소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가지 투표소에서. 제외투표 용지는 4 하나 2로 이거 이제 제외투표 용지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는. 이거는 이제 해당 그 국내 그 사전투표 이게 아마 그 남양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그게 이름보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투표소명이에요. 투표소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뒤에 285는 다 똑같으니까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거고 나머지 7자리죠. 7자리. 558, 6582. 7자리 가지고 솔직히 그 전체 선거인이 3천만 명이라면은 3천만 명이 뭐라 3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이면 총 8자리나 그 9자리 가야 되는데 그 숫자 표기가 안 되니까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영문자를 써가지고 1년 번호를 썼다는 게 선관위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만이 가려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게 100만 단위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번호가. 그러니까 실제로 3000만이면 한 자릿수가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7자리로 하지만 이제 영문자를 넣어가지고. 영문자를 넣으면 되죠. 더 많아지잖아요. 숫자보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자를 넣어가지고 1년 번호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봐도 맞아, 그거는. 보니까 5586 똑같잖아요. 5558.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데, 저 번호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냐? 할 수가 없지. 1년 번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5582. 그 다음에 6ACC, 그 다음에 BA76인데, 여기 뭐 앞에 숫자는 같잖아, 58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저 알파벳대가 섞여 있는 저 번호가, 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찍어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로또 복권 빼주듯이 그냥 랜덤하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번호나 찍혀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특정하려면은 이 전체가 나를 특정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 숫자가 아니죠. 그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번호나 이게 말하자면 어느 투표소 어느 투표 이렇게 이제 이게 좁혀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또 선거명, 이게 투표소명. 그래 좁혀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를 이렇게 좁혀가다 보면은 뒤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많지 않고, 몇 동, 몇 반, 정한철, 그 사람에게
무슨 뭐 0558558D 이 번호가 탁 나오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거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딱 나와서 출력해서 주는 거라면 이건 공개투표고 정엄철 씨 얘기가 맞다면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렇게 가서 나왔으면은 이게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도 이제 이 수치가 7자리가 1년 번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럼 이 1년 번호 안에 이제 우리 개인정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느냐? 아무 번도 아니 공간 돼요. 공간 네? 저건 공간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201705 해가 날짜 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045, 0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표수를 좁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게 한 투표소기 때문에 그 투표소에 오는 사람 숫자 많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번호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 스페이스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출력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 같은 게 아니 그 본투표 같은 경우는 본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논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정암철 씨 얘기가 나는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나는 어느 게 맞는데 확인도 안 해봤고 김재용 씨 얘기만 설명만 들었는데 정암철 씨 얘기가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정암철 씨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거기서 찍혀주는 QR코드의 번호나 1년 본선거에서 1년 번호에 찍혀있는 1년 번호가 투표소에 그 주민등록증 들고 오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투표 용지를 주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본투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투표 용지를 미리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의 그 번호, 1년 번호가 다 다른 이게 출력되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어요. 컴퓨터하고는 뭐 가능하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촥촥촥 해서 1년 번호가 쭉 나오는데 그게 정엄철 씨 얘기대로 그 연결이 안 되고 화폐처럼 찍어주는 거라면 아무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그것이 개개인에게 연결되는 그런 번호로 된 거라면은 이거는 공개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그 정엄철 씨가 그것이 이 화폐처럼 찍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에 아까 QR코드에서 설명한 바는 공간이 적음으로써 이미 이거는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은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럼 공간이 충분해요. 아까 QR코드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일단 좋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관위에다가 물어봤다고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니 이거는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는 선관위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냐면 이거 재판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하고 내가 지금 나도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QR코드로. 해서 그럼 대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QR코드를 찍었는데. QR코드 찍은 게 개개인의 QR코드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은 화폐처럼 그냥 착착 출력해서 주는 거냐만 가리면 돼요. 그러면 원고 승패 딱 가려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냥 100%는 우리 집니다. 무조건 100% 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산 없는 싸움이에요, 저거는. 내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령 우리가 주장하다 부정선거라 다 치자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선거 아니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내 개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5구 대선의 가장 쟁점이 뭐냐면 첫째, 사람들이 목격자, 2가지 투표용지를 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격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목격자의 목격담을 증거로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게 내가 차관 얘기 들어봐요. 네네.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큰 쟁점이고. 내가 볼 땐 두 번째가 QR코드예요. QR코드가 정암철 씨가 설명하는 대로가 아니고 지금 김재용 씨가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주민번호에 맞는 그 투표용지를 착 출력해서 주는 거라면 이거는 공개투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 나머지 뭐 부직폰이 무슨 뭐니 이런 설명들은 그냥 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땐 그래. 노인들이 그냥 막 떼쓰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나도 거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우리 자체내에 너무 웃기는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토크쇼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형사처럼 내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뭐 해성용 봉투가 해성용 봉투가 왜 부정선거냐? 뭐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냐? 그래서 막 해가지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 왜 형사처럼 앉아갖고 왜 바람 빼는 소리 하냐? 이거 나보고 좀 분위기 좋은데, 예?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분위기 좋으면 뭐해요? 예? 그냥 서로 막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10명이 모여갖고 서로 우리 믿지 맙시다. 이 결의해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아요. 특히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분위기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나도 조감철 씨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직포 무슨 투표함이 등장했니 뭐 까만 잉크가 찍혔니 무슨 뭐 그래 다 좋은데 그 두 가지라고 봐요. 나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로 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했다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억울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이거를 판사한테 가려달라 그러면, 판사는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든지, 왜냐하면은, 근데 증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표용지는 전부 내가 이 말씀드리고 내가 좀 기막힌 게 좀 있어. 우리가 제발 좀 현실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진짜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네? TV를 안 보고 뉴스를 안 보고 우리 책임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때 뭐 TV 언론 믿지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TV 다 끄고 막 해가지고 안 본다 해가지고 보지 말자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안 본 거 우리 책임이에요. 일단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 투표 용지가 4월 30일 날 인쇄가 됐어요. 4월 30일 날. 그게 바로 그 전날에 남재주 후보가 사퇴한 거예요.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될 때 다 나왔어요. TV에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백 있는 투표 용지로. 다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배부되어지고 막 한다고 딱 설명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네? 그게 2016년도에 4월 13일 날 제 20대 총선 때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여백 있는 게. 그 이전에는 계속 노트형으로 찍어 왔어요. 그럼 많이 유권자들이 계속 내가 한두 번 해봤냐고. 맞지,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노트형이 찍어 왔으니까 매번. 그래서 혹시 2016년도 4월 13일 날 어디에다 찍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물어보면 기억 안 난대. 첫 번째. 자, 그리고 이미 이 논란이 투표 용지 이제 그 두 가지 종류다. 뭐 노트형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논리 5월 4일부터 불거진 문제예요. 사전투표 첫째 날. 5월 4일날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방송까지 하면서 아니다. 투표용지 여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된 선동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했어요. 뉴스에 다 나왔어요. 5월 4일날 그리고 5월 5일날도 여러 차례 나왔고 뉴스에 그거 한 번도 안 봤다면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안 본 사람 책임이에요. 책임도 아직 없고요. 네? 집단적인 착시 현상이다. 응? 집단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왜 뭐 UFO 막 여러 사람 모여서 보잖아요. 보입니다. 실제로. 없는데 그 집단 착시 현상이라는 어떤 그 정신력이 참 모이고 이래가지고요. 예. 집단 착시 현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집단 착시 현상이거나 아니면 집단 착시 현상이 아니고 실질이 있었는데 억울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선관위에 가가지고 내가 항의하고 따진 게 그겁니다. 당신들은 이걸 집단 착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뭐 따지거나 또 허위 선동이라고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니네들은 왜 5월 4일날 이미 불거졌지 않느냐. 사전 초기에 첫째 날부터 불거져 첫째 날부터 이튿날까지 계속 뭐 투표용지 두 가지다라는 것 때문에 그 뭐가 옳은 건지 똑바로 보고 찍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들이 무려 좌익진영에서 불거졌습니다. 좌익진영에서 불거졌다는 걸 니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5월 9일 보궐선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축제 속에서 선거 치른 것도 아니고 국론 분열 속에서 진짜 그렇게 한쪽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 선거를 맞이 못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럼 국민적 불신이 커진 거 당연하고 니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투표용지가 도입된 게 그 전에 총선 때 처음으로 도입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두 번째 선거 도입한 거예요. 충분히 의혹이 됐으면 그러면 최소 5월 9일날 본선거 때
본선거 때 전국 투표소에다가 바깥에다가 그 X반도 하나만 올려서 세워가지고 국민 여러분 또 사전투표 기간 때 이미 그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이 됐는데 실제 투표가 지난번에 지난 작년이죠. 2017년도 17년도니까 16년도 4.13 총선 처음 도입됐으니까 작년부터 투표용지가 여백 있는 걸로 바뀌었으니 유권자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백 있는 용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그거 하나 홍보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안 했대. 누구한테? 선관위. 아, 선관위한테? 선관위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니들 이미 사전투표 때 이게 불거졌으면 최소한 본선거할 때는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 신뢰 확보가 제1의 생명이에요. 제 직무야. 그러면 국민적 이런 분란이 있고 또 선거의 특성이 그랬고 이미 투표용지가 바뀐 것도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도입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요지 충분히 있었으면은 본투표도 한 번만 세워가지고 했었으면은 적극적인 홍보만 했었으면 이런 불거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걸 내가 확인을 했어. 혹시 했습니까? 그럼 이제 안 했대.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물을 수 있죠. 그 책임을 내가 물어서 그래서 니네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논란을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6.13 지방선거 보이콧하자는 주장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선관위의 책임의 문제지. 예, 그것이 그 부정선거에 그 무슨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좌익진영이 이런 나라를 파탄시킨 이 업무는 절대 지금처럼 이제 부정선거할 만큼. 아니, 그러니까 좌익진영의 음모를 했든 안 했든 그것까지 이렇게 나가면은 근데 너무나 이제 얘기가 고도의 심리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뭐 과익진이 이 음모까지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많이 나간 거고. 아무튼 그 팩트가 어쨌든 이제 그 투표 용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니 나는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권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전화 오신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만약에 5월 9일날 선거를 하든 또 5월 9일날 또 노트ing 찍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5월 9일날. 5월 9일날 노트ing 찍었다는 많대. 그래서 그분들은 봉인과 동시에 개표장 바로 오는 도중에 경찰차 내에서 뒤바깥을 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직포 찢어가지고 부직포가 문제가 아니고 투표 때는 사실 통째로예요. 본선거 때는 그냥 함입니다. 함. 그 행랑식이 아니고 사전투표함만 이제 그 관내 사전투표함 행랑식이에요.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러면 본투표라도 사전투표 할 때 투표용지가 노트용 투표용지하고 예백 있는 투표용지 두 가지를 인지하고서 했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그건 아니래. 당연히 그랬더라면은, 만약에 이제, 노트형은 그저 가짜고, 여백 있는 게 진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서 갔는데, 노트형을 주네? 뭐야? 따지고 바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찍을 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도 못 했으니까, 찍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백이 좁아가지고 힘들었다. 그 칸이 좁아가지고 찍기 힘들었다 하거든요.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칸이 좁은 건 사실이에요. 여백이 없어서 우리 칸이 넓어요. 여백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3mm가 줄어들었어요. 찍는 칸이. 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은, 그래 좁은지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분들도 노트용 투표 용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표 현장에는 한 장도 안 났어. 한 장도 안 났단 말이에요. 이거 팩트잖아요? 한 장도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개표장에 나왔던 투표용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각 지역별로, 각 후보자별로 정리하게 모아져 있는데, 그걸 100번, 1000번 재검표한다고 노트용 용지가 한 장에 나오겠어요, 그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은, 자기네들은 안 나와도 상관없다. 투표용지가 안 나올 것 뻔하니까, 노트용 용지가 안 나올 거니까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재검표하게 되면. 그럼 그거 외에 나머지 또 의혹 제기한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안 걸리겠느냐. 이 논리로 지금 재검표를 주장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검표의 목적이 그 노트형 투표용지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개표할 때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안 나올 것이다. 왜? 다 그 전에 차 타고 오면서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런 추리거든요. 네. 그 차 타고 오면서 바꿔치기 했다면 재검표할 때 나올 리도 없고 개표할 때도 나올 리도 없고 지금 보관한 것도 또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받아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재검표를 하자고 하냐 하면 그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바꿔치기나 뭐 하더라도 실수로 몇 개 나올 확률이 있다. 그 주장. 그건 어림없는 소리고요. 실수로
바꿔치기가 안 된 노트형 투표용지가 한두 개라도 나올 수가 있다.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동일한 일련 번호가 있거나, 그러니까 동일한 QR 코드죠. 일련 번호 뗐으니까 없고, 동일한 번호를 가진 QR 코드들이 읽어보면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재검표론을 주장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논점은 뭐냐 하면은 재검표해도 노트형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는다. 왜? 다 바꿔치기 돼 있으니까 이미. 그거를 알지만, 그러면 지금 재검표하는 목적은 그거에 있어요. 이걸 재검표를 하면은 여기서 똑같은 일련 번호의 QR코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재검표의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솔직히 막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니,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합리적인 제기를 해야지. 만약에 자기 말대로 진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한다면 걔네들이 병신입니까? 네, 그런 흔적 남겨놓게. 네? 정말 그게 부정선거 어차피 통째로 다 교체할 정도면은 그 정도 대범하게 경찰부터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 일체 그리고 투개표 참관인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모두 매수해가지고 일치는 총화단결돼가지고 걔네들이 조금만 짓을 그 빈틈없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비를 저질렀다면은 그 개봉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생각이 난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정말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부정이 치러졌다면은 그 정도 안 했겠어요, 똑바로? 그 정도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만약에 있다면은 차라리 전체 다 따로 하나 다 출력해가지고 따로 다 집어넣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과거에 사실 종북 세력들이 항상 선거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해 왔었어, 걔네들이. 똑같은 얘기 했어요. 걔네들이 항상 그래 왔어요. 걔네들이 목적이 그거예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식의 선거 의혹을 똑같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에 맞춰 싸우면서 어설픈 거짓이나 어설픈 악으로 맞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놀아나 한마디로. 네? 이거는요, 지금 부정선거 논란을 한번 보세요. 그나마 제가 공론화시키고 내가 이제 또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내버려두면, 만약에 내가 안 나서고 내버려뒀다면은, 보수 괴멸이 완전히, 작전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허구맹랑은 그 자신 다 합니다. 나 그래서 애초에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 문재인이가 우리가 적을 싸우고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저 매국노들이, 저 간첩, 저 세력들이 나라를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 때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네?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이 공작을 해왔는지, 네? 이걸 다 보자고요. 저걸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데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 국민들이. 네? 우리가 저놈들 잡으려면은 명확하게, 네?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집을 거 많아요. 이번 이 과정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애초에 불거졌던 것을, 사전투표 때 불거졌던 걸 왜 본투표 때 의혹을 해소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애들이 한마디로 공론화 돼가지고 6.13 지방선거도 보이콧하자고 주장은 나온 이 판국에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른 척하고 있느냐는 거죠. 모른 척. 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 그 재판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직접 통화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여자더라고요. 젊은 여자던데 내가 엄청나게 경고를 해놨어요. 니네들은 좀 장난하냐. 6.13 지방선거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니네들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리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선관위에서 재판장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유권자도 우리 국민들 기망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침묵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선관위가 지금 이걸 무기인 방조하고 있다. 왜? 6.13 지방선거에 쉽게 말하면 외국 보수주의 유권자들이 다 투표를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갔고요. 좀 가지를 좀 치면
그 이제 너무 이게 얘기가 길어져서 네네. 뭐 끝장 토론식으로 간 건데 이제 우리 정한철 대표가 유튜브 올린 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이런 사람 얘기를 실어주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딱 단언하게 얘기해. 내가 판사라면 집단 착시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 보나 100사람이 잘못 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본다는 거가 잘못 보는 게 아니고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나 100사람이 하는 거나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고, 지금 노트형 투표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뭐 인증서 찍었다는 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런 사진이 돌고 있고.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짜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 찍었다. 또는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증인으로 나설 것처럼 돼 있다가 안 나서죠. 안 나서고 있습니다. 안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두 가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트형에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줄 것이냐. 첫째 논점이 그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증인의 증언만큼 효력을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가 지금 정한철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화폐에 찍혀있는 일련 번호식으로 찍어갖고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담은 거죠. 개인정보를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개인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출력해서 주는 것이었냐? 그거가 만약에 정한철 대표 얘기가 맞다면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정한철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자 하는 게, 제가 지금 저는 김재형 대표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거밖에는 없다. 지금 부정선거에 있어서 내가 이 선거에 승산을 건다는 거는 나는 QR코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QR코드가 정한철 대표 설명이 틀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개개인마다 하나씩 뽑아지는 투표를 나눠줘서 그 일련 번호를 절취하고 했다는 이 가설이 맞으면 이기는 거고, 나머지 무슨 뭐 노트형으로 했다는 거 많은 사람이 봤다, 이거는 좀 약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부직편이 뭐 회성용 봉투니 뭐 굉장히 많은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건 다 약해, 더 약해. 그건 정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믿고 싶은 사람들 뭐 좋아했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솔직히 문재인 저 자식 끌어내리는 거자 하는 마음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최소한 그 정보들을 퍼다 나를 때만큼은, 네, 의혹이면 의혹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붙여서 보냈어요. 제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나 그렇게 보냈다가 나중에 이 진실 다 드러났을 때 그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그 배격이죠. 네? 완전히 이제 그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요 얘기가 빠졌어요. 그 김재형 대표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왜 김재형 대표 얘기를 이 사람 말에 사실이라고 믿게 됐냐 하면, 네.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정한철 씨가 얘기한 거, 일련 번호나 QR코드를 화폐처럼 찍어서 나눠준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를 이 사람 김재형 씨가 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선관위에다가 질문을 했대요. 김재형 대표가. 네네. 하니까, 그거는 개개인들의 그 QR코드 있잖아요.
그것은 개개인들의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정암철 씨가 얘기한 그 추론, 화폐처럼 1년 번호는 찍어서 나중에 그 숫자만, 그 개수만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얘기한 건 김재형 대표한테 얘기 들은 거라, 만약에 그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녹음 안 했답니까? 네? 녹음해서 그거 공개하면 될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이 문제가. 이분이 통화 내용 나도 들었는데, 그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 난 다르게 들었거든요. 담당 선관위 직원이 왜 영문자 들어가니까 영문자 포함해서 1년 번호로, 1년 번 포함해서 1년 번호로 이제 기재된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직접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선관위 그게 주장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의혹제 얘기하니까 확인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걸 그 선관위에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나 봐요. 이게 자기 그 자세한까지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 좀 더 통화할 건데, 선관위 직원들 통화할 겁니다 지금. 통화할 거 내가 다 공개할 건데 저는 다 녹음합니다.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거는요, 걔는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직무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책임 물어야죠. 당연히 책임 물어야죠. 그거는 사전에 이제 이걸 끌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래서. 네. 좋아요. 선관위 직원한테 확인해가지고, 확인했더니, 그렇게 화폐처럼 1년 번호를 찍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게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취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장 유일한 그 승소 가능성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QR코드가 이게 그 개개인 그 사람 한 사람마다가 가면은 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은 그 번호에 맞는 그 투표용지를 출력해준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데 만약에. 아니, 장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은 필요 없어요. 저는 추론이나 그게 아니고. 아니, 장담은 필요 없고, 확인된 얘기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선관위가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고, 네.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해볼 얘기지, 장담이라든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장담해도 믿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도 예를 들어서 승산 없는 소송은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원고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그거는 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병이에요, 병. 네. 그거는 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는 것이라 그건 더 안 좋은 것이고. 아니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선관위를 대변한대 저보고. 선관을 대변한대요. 내가 선관위하고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얘는 관심 없죠. 자기는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거고 그거를 깨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깨운단 말이에요. 난 자고 싶은데 자는 게 좋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잠자는데 깨우는 사람 얼마나 싫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병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 일이고요. 나는 그냥 토록 같은 어떤 기대감에 그것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정암철 씨가 확인했던 내용을 듣고도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재판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어쨌든 명확하게 그걸 들여다가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QR코드가 개개인에게 발부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폐처럼 찍어내는 것인지 이건 재판해보면 바로 나와요. 내가 그 원고가 그걸 주장하면 판사한테 이게 QR코드가 이렇게 개개인당 발부되는 거니까 이게 공개투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피고가 그걸 부인해야 돼요. 아니다. 정암철 씨 얘기대로 이거는 화표처럼 찍어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되는 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판사가 그것을 인정하면, 입증되면, 그러면 지는 거죠. 이걸 지금 바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건, 통화 중인 아니, 그 오늘 인터뷰를 더 마저 맞추고, 네네. 그건 천천히 여유있게 그래요. 다 녹음해가지고 자료를 또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제 나를 이제 무슨 여러 번 대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대뽀 노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나한테 거의 가가지고, 난 솔직히, 뭐 어디, 병든 사람들한테 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회성용 봉투가 뭐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슨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얘기된 대로 그 까만 도장이 찍혀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바꿔치기. 그리고 또 제일 웃기는 주장도 뭐냐면 이게 접혀지지 않은 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도 그냥 안 적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누가 찍었는지 남이 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안 적고 넣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내가 찍었는지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접어서 넣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집어넣잖아. 아니, 나 접지도 않고 그냥 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살짝 펴지기 때문에. 아니, 접지도 않고 펴가지고 넣었어요. 왜냐면, 볼 테면 봐라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접지 않은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돼요. 그것도, 안 접고 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많든 적든 그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다 빼고 그래도 말 되는 얘기를 갖고 하자. 그게 나오는 게 그래도 말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QR코드. 그리고 첫 번째가 그 증인이 많다는 거. 이 사람들을 정말 집단 착시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봤다는데 예? 당신 잘못 봤어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냐?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기억.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당신은 기억이 잘못됐어 라고 말해 주든지 그거는 이제 법관이 말해 줘야 돼요. 이거는 대법원 판사가 말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패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가 됐어요. 문제는 그 판결이 지금 이제 지방선거 눈앞에 와 있는데도 판결 질질 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원래 당장이 벌써 끝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잖아. 지난번에 우리 보궐대선 할 때, 보궐대선 선거운동 바로 그 전날에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다 풀어줬죠. 그동안 질질 사건을 끌고 오던 게 대통령 선거운동 바로 전날에 대법원 거기 그 공무원에 나와서 한다 소리가 홍준표 사건을 그 대법원 3부에다 배당했다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 새끼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선관을 지금 믿고 있다고요. 이번 지방선거 아마 거의 시작될 즈음까지 아마 질질 끌걸요. 그래 나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가서 이미 내 원주선관위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니네들 절차대로 강원선관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다 명의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TF를 꾸려라 빨리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끌어내는데 만약에 그걸 이번 주에 만약 안 하게 되면 내가 중앙선관위 가서 불태워버릴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언론은 다 공개 날 거예요. 언론하면 크게 이슈되라고. 네. 이게 그럼 오늘 너무 끝장 토론처럼 됐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일단 이건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이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일단 어쨌든 재판 결과를 원고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원고거든요.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건 해보나 마나다 하나는 어떠한 확신을 주는 게 발견되면 취하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대합니다. 그분들 몫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그분들은 소송하는 목적이 승소의 목적이 아니라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소송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기려고 소송하는 거 아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되죠. 그렇게 해서 된다면. 저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엄철 대표는 그렇게 해서 더 나빠진다는 의견이고 그분들은 더 좋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약도 어떨 때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또 평상시는 나쁜 약인데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는 그 마약이 또 어떻게 잠시 진통 효과를 줘가지고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정엄철 씨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그 태극기 우파 사람들은 사실 좀 마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태에 지금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퇴행적인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그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는 뭐 마약 먹어야 될 만큼 그렇지는 않다. 난 뭐 맨정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요 인터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